못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함께하고 함께 나누면 행복이 더 커지는 순으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걸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저와 같은 공감대를 가진 그런 친구들을 만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 시작이란 늘 설레기 마련이죠. 당장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일단 참여만 하면 그 어렵던 육아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아이한테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우리는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반대로 걱정거리도 있었죠. 사업 신청 전 계획은 했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을 테니까요.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또한 아이가 있는 엄마들하고 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염려도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각자 생활을 하던 패턴이 지내던 애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던 건 같아요. 저도 비슷한 걱정인데요. 와이프 성격이 좀 세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그랬을 때 다른 엄마들하고 싸우지 않을까, 나 못해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야 되는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먼저 하던 팀들도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힘들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제 주변 분들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해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는 아이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언니 오빠들까지도 잘 이렇게 사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다른 많은 저보다 먼저 이제 육아를 하신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 딸 둘인데요. 아들, 딸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발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제한적이잖아요. 이 공동육아를 하면 매주 한 번씩은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이 너무 컸습니다. 뭐든 처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엄마라 첫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막막했는데 그럴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엄마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면 대체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돼요.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는 것 또한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함께 할 때 생기는 갈등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공동체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협의점을 찾는다면 우리의 갈등은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아이가 예민하고 지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 조금 더 좀 유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마찰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고 아이가 그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육아를 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좀 소극적이면서 좀 지켜보는 입장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면 워낙 활발해지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의 그런 충돌과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친구들, 뭐 예민한 친구들, 뭐 소극적인 친구들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엄마들이 개입하기보다는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제 지켜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처음 대표 제안자는 저희 수진 언니가 대표를 제안을 해주셨지만, 혼자서는 이 일을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류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카드도 꼭 누군가는 챙겨서 들고 다녀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 아이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한 분씩 한 분씩한테 직책을 다 나눠드려가지고, 그 직책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은 아이를 열심히 돌봐주시고, 저희 또 이제 대표해 주시는 분은 그 외에 많은 스태프들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대표 제안자는 그냥 제안을 하신 분일 뿐이고, 다른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 팀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지만 그 다른 팀원들도 다 같이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열심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구심을 해서 세우는데, 그게 또 의외로 또 뭐 우천시 야외에서 활동도 못할 때도 있고, 또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거대로 해야 되나 해서 너무 힘들게 하다가, 저희도 이제 지금 4, 5년 차 되니까 유연하게 우천시에는 실내 활동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날이 좋을 때는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유연하게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계획서를 내잖아요. 첫 계획서를 냈을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넣는다고 넣고, 이제 월 4회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딱 그 규정대로 잘 넣어놨는데, 코로나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이런 사태도 일어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낸 해결책은 매월 첫째 주에 만나서 그 달에 해야 되는 계획을 새로 세웠어요. 매번 새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많은 이제 변수들에 조금 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반응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힘들지 않게, 못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때 시즌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회의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꼭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다르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D 펜 수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각자 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공동체 체험으로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계획이 문제가 안 되면 많은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바꿔나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제 예산 쓰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센터에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컨설팅을 받다 보니 뭐 택배비라던가, 그리고 뭐 수수료라던가 이런 거는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의논하다가, 엄마들하고 이제 아이들당 한 10,000원씩 이렇게 걷어서 자부담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이들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체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열정이 앞섰던 건 사실인데요. 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 오늘 활동을 내가 계획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센터에다가 컨설팅 자문도 구해보고 저희는 또 도서관 관장님과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그런 착오들이 쌓이면서 이제 엄마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짠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 더 반응이 좋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동육아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남편도 참여를 하라고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권했을 때 솔직히 조금 부담이 많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아빠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아빠가 수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지정해주고 그날에 나가서 하니까 자주 가야 된다는 부담감도 덜 수 있고 또 애들이 예상외로 아빠가 이제 수업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애들도 되게 눈빛이 초롱초롱한 걸 보고 아,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캠핑을 가서 아빠들이 거기서 할 게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또 남자들끼리 술자리도 하고 친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부담을 버리고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아빠는 이제 안 오는 것도 이제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꼭 누나 형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더라도 뭐 집에서 이제 안 하던 설거지라도 하게 되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애들 데리고 공동육아를 열심히 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집에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맛을 많이 가려가지고 모임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고 같이 이제 막 만나고 모임을 갖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남편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만들었었는데 저희 신랑은 낯을 가리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모임도 갖고 얘기도 많이 나누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예 뭐 관심도 안 주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까지 조금씩 많아지는 거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마음을 트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고 쫄르고 애교도 부리고 폭력도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 상황을 겪고 이 상황을 대화나 지혜를 통해 이겨나가는 동안 손으름 돌봄 공동체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단연 아이들이죠. 가장 많이 변한 점 눈으로 보이는 게 집에서 이제 아들, 딸이 둘이 같이 있을 때 예전에는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많이 다퉜는데 이제 서로 이번엔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분담도 할 줄 알고 서로 조율도 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공동육아를 방학 기간처럼 지내고 있는데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방학인 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이번 주에는 공동육아팀이랑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활동이 없다면 또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조차하고 시작한 건데 아이들이 먼저 찾아주는 모습에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육아 할 때만큼은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TV 보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성이 적고 좋아지겠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 동네 놀이를 통해서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자 해서 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옆에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끼는 거예요. 그럼 밀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공동육아 친구들이. 그리고 걔 게임할 때 우리는 끼우자 해서 같이 하는데 걔를 좀 차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이 새로 친구와도 당연한 듯이 놀고 좀 오픈마인드.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건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거나 싸우면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한테 안 가고 그 아이의 이모, 엄마한테 가서 이르죠. 그러면 엄마들은 또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엄마들 또한 객관적으로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도 사회성, 그리고 오픈마인드 이런 것도 함께하는 사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고요. 내 아이만 했던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이가 원체 수줍음도 많고 좀 약간 소극적인 아이여가지고 학교 생활에서도 발표나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양보도 좀 힘든 아이였어요. 내 거가 너무 중요한 아이였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밝아지고 오늘은 이모들이랑 뭐 하는 날이야? 누구랑 만나는 날이야?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면서 스스로 이제 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다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노는 거, 미술놀이나 뭐 이런 것만 좋아하던 아이가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 어떤 아이는 권투를 좋아하거든요. 권투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권투? 약간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친구거든요. 권투하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권투를 하는데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르네, 다른 점도 인정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런 것도 하면 재밌는 거구나 라는 이제 다른 점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만 혼자 애를 키웠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이가 많은 걸 배워가고 있구나. 내가 알려줄 수 없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줄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다른 이모들이 사랑해주는 건 또 다른 사랑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이 공동육아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저희 팀에 아스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되게 망설여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거칠게 해서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는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거의 한 7, 8개월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저희 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삐놀자 팀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먹는 약도 반 정도 줄어서 언니가 되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그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 공동체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저는 되게 손도 작고 남한테 베푸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이라고 하면 요리를 조금 남들보다 많이 한다는 것 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대표자 제안자인 언니께서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남한테 베푸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공동 육아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저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도 나는 이거 지금 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큰 세상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점점 밝아지니 아이들도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나눠주는 즐거움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약간의 희망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띠놀자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육아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에는 여기 내려와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저희 애들을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독박으로 육아를 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주고 그리고 팀원들이 같이 너무 만족스럽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면서 그 팀원들의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이번에는 띠놀다침 같이 안 가냐고 저희만 가는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안 가냐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빠질 때도 내 아이를 픽업도 해주고 같이 많이 이렇게 해주면서 부담도 많이 덜게 됐어요. 아무리 아빠가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엄마보다는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엌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 정도는 이제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엄마는 공동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피곤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제 담당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그 가정을 위해서 좋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이 첫애 어린이집에 그림책 책 읽기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쌓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해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동육아 팀하고도 이렇게 같이 책을 읽어주는데 같이 읽어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우리 팀에서는 같이 읽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공동육아를 하면서 자주 장애인기관이랑 노인기관에 가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더 그림책을 읽어줘야 되겠다는 확신이나 이런 확고함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읽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공동육아를 하는 엄마 아버님들이 책 읽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불어서 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돼서 되게 서로 좋은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손으름 돌봄 공동체를 통해 가족만 알던 아이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과 이웃의 마음의 연결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도 많이 하지 마시고 겁도 내지 마시고 그냥 공동육아에 관심 있으시면 무조건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들이미세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럿이면 쉬워집니다. 공동육아 화이팅! 애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죠. 아빠도 함께해요. 우리 아이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손으름 공동체에서 만나요. 육아는 엄마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손으름 돌봄 공동체의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와 여러분이 더 큰 우리가 되어 함께하게 될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제주 속에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